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이한 현충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세부터 남달랐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 유공자를 향한 진심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났는데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그 유가족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는데요. 단순한 형식적 참석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직접 호명하며 그 무게를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국가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보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존중받고 유가족이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인데요. 특히 대통령은 오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단언했는데요. 이 한마디에 보훈 철학의 중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밤을 새워 조국을 지키는 군 장병들,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뛰는 소방관들, 범죄와 맞서 싸우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이 외롭지 않도록 그 뒤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서 있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의 대통령인 거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내란 음모와 계엄령 기도로 탄핵당한 윤석열의 모습과는 클래스 자체가 달랐습니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내란 음모와 계엄령 기도로 탄핵당한 윤석열의 모습과는 클래스 자체가 달랐습니다. 윤석열은 보훈을 정치쇼로 이용했고 순직자 가족을 이용하면서도 정작 희생자들을 기리는 진심은 없었는데요. 용산 구중궁궐에 틀어박혀 유가족의 외침조차 외면했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였는데요. 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는 말 속에는 그간 홀대받아온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 전환이 담겨 있었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첫걸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역사 앞에 당당한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의가 존중받고 희생이 보상받는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충격적인 폭로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이 설마 이게 사실일까 싶어 고개를 젓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심각한데요. 이 나라는 아무런 공식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남편을 바지사장처럼 앞세우고 실질적 권력을 자신이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급기야는 스스로 그 권력을 이어받아 진짜 대한민국을 통치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모두가 되묻게 되는 현실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힐건이 프로젝트라는 충격적인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전략 문서가 실제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단순한 소문이나 상상이 아니라 기획안 형태의 문서로 남아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요.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농락한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아가 대통령직을 사적으로 세습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헌정 파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질문은 명확한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과연 누가 통치해 왔는지, 윤석열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정 운영이 실제로는 누구의 뜻이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만 남았는데요. 국정농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세자 책봉도 안 한 것 같긴 해요. 거의 동공전에 오진 못해. 비대위원장 보내면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본인이 장기 집권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후계부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잖아. 본인이 계엄 선포해가지고 장기 집권하려고 그랬던 건데. 세자가 후계가 없구나. 후계가 어딨어. 아, 그럼 진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후계를 생각했다면 김건희였을 거예요. 힐건이 프로젝트. 힐건이 프로젝트. 아, 진짜 있었어 그런 게? 힐러리 김건희 프로젝트. 아, 그거 잠깐. 그거 장타자 혼자 웃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 있었다고. 진지하게 검토했다니까요. 통실에서. 아, 정말? 아이 그럼요. 그런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대요. 예. 아이 진짜라니까. 있대요. 진짜? 예, 있대요. 힐건이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를 정치시켜서 대선 후계자로 함자라고. 아니 사실상 그 비상겸해서 예. 만약에 성공을 해요. 응? 그러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 배우자 본인이 총리 같다 대통령 같다 그렇죠. 총리 같다. 마음대로 시켜줘. 푸틴이야? 총리도 했다 대통령도 했다가 뭐 본인 친한 장모도 예. 아니, 친하진 않을 친한 수 있지만, 장모? 자기 예. 본인 장모도 어디 뭐 공직에 갖다 놓을 수 있고 예. 그때는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나 예. 언론에 나왔던 것들이 저는 실현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만한 사고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힐건이는 이제 정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 힐건이 계획도 얘기는 아니, 지나간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마포대교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그거, 시작된 그거, 거예요. 그거. 이제. 아, 그게 힐건이 프로젝트 시작이야. 시작이에요. 시작 마포대교 막아놓고 이제 다 손가락 지시하고 하면서 그게 보세요. 자살 예방의 날이야. 예. 그쵸? 거기 예. 가서 이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포대교 많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게 사진도 시작이라고. 예, 예. 굉장히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고. 그래. 그다음에 해외 순방 가서도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 원고를 막 이렇게 검토하고 막 손 지시하고 그러잖아요. 저 뛰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대통령 나가라고 나가 이러면 막 등 떠밀고 이런 게 다 그런 어떤 큰 빅피처가 기가 있어서 하는 막히구나.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해당 의혹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보수 패널 장성철과 윤희석의 발언에서 비롯된 건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를 윤석열의 후계자로 만들자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힐건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문서화됐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획이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보고서가 오갔다면 이미 권력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방증입니다. 더구나 힐건이라는 이름은 힐러리 클린턴을 모델로 했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대목인데요. 김건희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용산이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할 중대 사안인 거죠. 사실 이런 정황은 처음이 아닌데요. 2023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도 장기 집권 후계자 김건희라는 메모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의 힐건희 프로젝트 폭로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정황까지 감안하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혹으로 확장되는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통째로 농락한 겁니다. 정권을 사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작업을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면 이건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국기문란이고 내란 음모인데요. 박근혜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다시 소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와 통일교 커넥션, 캄보디아 개발 사업과 히림건설 의혹까지
국고유용과 국정농단 정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 부인을 넘어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인데요. 이건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결국 계엄령 선포를 통한 내란 사태는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가 그 이유였던 거죠. 헌법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요. 정권 내부에서 밀실에서 후계자를 정하고 사전 기획했다면 이건 헌법 파괴이고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짜놓은 이 시나리오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며 그 핵심에는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이 되어버린 걸까요? 권력을 부인에게 세습하려는 모습은 북한 독재 체제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 무식한 짓을 현실로 옮기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5일 마침내 윤건희 3종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거부권을 휘둘렀던 윤석열은 사라졌는데요.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며 이 법안들이 제가되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본격적인 특검이 시작되는데요. 물론 힐건희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들은 따로 떼어볼 수 없는 사안인데요. 이 모든 사태가 정권 사유화와 장기 집권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움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야만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데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힐건희 프로젝트가 실제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미 그 순간부터 국민을 배신했고 헌정을 파괴한 정권입니다. 김건희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개인의 일탈도 아닌데요. 이건 용산 권력 핵심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조롱하며 기획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무너진 정의를 되돌려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데요. 특검과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민의 의무입니다. 민주주의는 쇼가 아닌데요. 국민은 권력을 연장하려는 집단의 장기 집권 놀이에 이용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힐건희 프로젝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음모,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대할 수 없고 그리고 집에 가면 무시당하고 그게 즐거움이 큰- 뭐 술 마시는 거지. 그게 더 큰 문제였다는 아니 근데 건. 그런 모습을 옆에서 다 본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대선 당시에 이미 유세하 그걸 뭐 신용환 교수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난 여기 못 있겠다고 나온 거예요. 얘는 분명히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또 근데 나머지 뭐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음. 그렇게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보니까 앞에서. 그 김건희 말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남 씨 이야기도.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여성분도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했다 못했다기보다 열심히 하셨지. 지금 아. 이 특검 거리들 봐봐. 이거만 있겠어? 별건도 나오면 한다는 거 아니야. 대선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을 낙점한 사람도 김 김씨다. 예. 여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부부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 부인 커넥션? 내란 관여하고 연결된 게 또 뭐냐면 대통령 프로젝트예요. 김건희. 진짜. 내란 관여를 했고 그것이 자기의 이익하고도 맞는 거야. 내가 영구 집권해야 되거든. 내가 이제. 아 근데 실제 어제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힐건희라고 불렀대. 힐건희 프로젝트. 정권 초기였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총수가 저한테 야 김건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근데 대통령 되려고 해. 그래가지고 내가 정권 초에 말했어. 정권 뭐, 초에.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저거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남편은 멍청하고 자기가 볼 때 다 다음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말했거든요. 맞는데 그건 미친 짓이지. 말이 안 돼. 얘기. 라고 준혜가 했고 저는 대통령 당선되자 얼마 되자마자 이 김건희 다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행에 그럴 수 옮긴 있어. 것이고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대통령실 사진 올릴 때 대통령실에 김건희 사진 중심으로 막 올렸잖아요. 초반에 김건희가 가운데 있는 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무슨 인스타냐 김건희 그렇게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저거는 자기가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가 진짜 꿈을 꿨는지 좀 진짜 꿈을 꿨다니까. 물어봤는데 취임식 날 그 윤석열 취임식 날 아주 더웠어요. 더웠는데 그때 비도 안 오고 그랬는데
잠깐 비가 오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맞아. 네, 쌍무지개가. 무지개 떴죠. 근데 쌍무지개가 떠서 대통령 취임식 때 사람들이 다 앞을 보다가 뒤를 봅니다. 쌍무지개.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 물어봐요. 김건희 여사가. 이게 무슨 의미냐? 야, 쌍무지개가 떴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명태균이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이 천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는 태양이 둘입니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너무 좋아하더래. 너무 좋아하더래. 그리고 나서는 그냥 꿈 해몽처럼 그냥 덕담해 준 말인데 이걸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힐거니까지는 모르는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그 행보들 그리고 미셸 오바마에 대한 그 행보를 저기 대통령실에서 그 찾아봐요. 분석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든 건 분명.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한국 정치에 좀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관련 메시지고요. 또 다른 건 김건희 전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죠. 자, 이 자료들 속 핵심 정보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먼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행보부터 볼까요? 자료 보니까 추념식에서 순직자들 이름을 직접 호명했다고요. 뭐 해군 초계기 사고의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또 임성철 소방장 같은 분들요. 이게 단순히 이름 부르는 걸 넘어서 뭔가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분명히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게 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 메시지거든요. 특히 그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바꾸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희생이랑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 뭐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예우는 높이고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고요. 네, 이전 정부들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접근이다. 이걸 자료가 딱 짚어주네요. 그럼 이 메시지가 기존 보훈 대상자나 가족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간다고 자료는 보나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자료 분석을 보면요. 이런 직접적인 호명이나 메시지가 유가족들한테는 큰 위로가 된대요. 또 국가가 잊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도 주고요. 단순히 뭐 돈으로 보상하는 걸 넘어서서 사회 전체 인식도 좀 바뀌고 명예도 회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게 한다는 거죠. 네, 실질적인 지원 확대 정책이랑 맞물려서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읽힙니다. 이렇게 과거 희생을 기리고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참 대조적으로 말이죠. 자료는 이전 정부 관련해서 미래 권력에 대한 좀 다른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힐건이 프로젝트 의혹인데요. 이거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네, 그 이른바 힐건이 프로젝트라는 게요. 김건희 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예 문서로 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름은 아마 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하고 김건희 씨 이름을 합친 것 같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자료에선 이걸 아주 심각한 국정농단, 뭐 헌정질서 파괴 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뭐 떠도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 구체적인 기획안으로 논의됐을 수 있다. 심지어 뭐 계엄령 시도 의혹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고요. 진짜 충격인데요. 그럼 자료에서는 이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뭐 어떤 근거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가 몇 가지 정황을 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쌍무지개 떴을 때요. 김건희 씨가 이걸 천관,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좋은 징조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 연설문 검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도 언급하고요.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셸 오바마 같은 사람들 정치 행보 분석한 보고서가 그 대통령실에서 작성됐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런 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떤 큰 그림의 일부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이게 근데 뭐 전 정권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좀 청취자 여러분께도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걸 딱 권력 사유화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국가 최고 권력을 막 자기 것처럼 쓰고 더 나아가서 다음 대통령 자리까지 노린다. 이건 뭐 북한 권력 세습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아주 날선 비판까지 나와요. 네,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게 사실이면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관련 특검법,
자료에선 윤건희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던데 이게 통과됐으니까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 참 상반된 내용을 다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하고요. 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그 힐건희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의혹. 하나는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방식의 변화. 또 다른 하나는 미래 권력을 둘러싼 의혹인데 이게 우리한테 뭘 시사하는 걸까요?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결국 국가 권력이란 뭐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힐건희 프로젝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고 신뢰의 위기겠죠. 그래서 자료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특검 같은 걸로 진실을 밝혀야 하고 만약 책임질 일이 있다면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거죠. 네, 그래야만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그 국가 운영이나 리더십, 또 권력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만약에요, 정말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어떤 개인적인 야심이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했다면 시민으로서 우리는 뭘 깨닫고 또 뭘 요구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